굿마이닝 미닝입니다. 마인들 안녕하세요. 저 굉장히 지금 떨립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게 무편집 메이크업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말을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셨을 수 있지만 말을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편집을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다 탄로날 것 같아서 어쨌든 한번 해봐야죠. 왜냐면 제가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워낙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마인드랑 소통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뭐 마인드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안 좋아해도 일단은 킵고잉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바라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진짜 거의 편집이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테이프를 붙여놓은 게 안경 자국이 제가 진짜 심하게 생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런 메이크업 하거나 이런 거 스킨케어 영상이나 찍을 때는 좀 이런 걸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야 이렇게 뗐을 때 안경 자국이 좀 티가 덜 나가지고 저 렌즈는 끼고 올게요. 짠! 돌아왔습니다. 렌즈 오늘은 그 오렌지에 엔딩 브라운 껴줬어요. 사실 렌즈를 좀 고민을 엄청 많이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오늘 메이크업이 또 렌즈가 너무 화려하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적당히 좀 렌즈 낀 티가 나면서 좀 자연스러운 렌즈를 껴줬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진짜 데일리로 너무너무 많이 끼는 렌즈거든요. 요거는 커피입니다. 제가 아까 너무 오프닝을 부산스럽게 찍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왔어요. 그래, 오디오가 좀 비면 어때요? 뭐 계속해서 사람이 떠들 순 없잖아요? 제가 편집할 때도 이 조금이라도 맞드는 거를 좀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를 다 잘라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예 편집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그 간격을 줄이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말을 빠르게 했던 것 같은데 캄다운하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뭐를 해보려고 하냐면 마인들이 홀리카 유즈 스티러스 티 이거를 엄청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걸로 한 메이크업을. 근데 제가 올리브영 그 신상 리뷰 올렸을 때 했던 메이크업이 이걸로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메이크업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뭐 그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때 올영 세일 때 왕창 구매한 신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상 제품들을 오늘 전부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메이크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그리디언츠 스킨베리어 카밍 로션 이거 발라줄게요. 근데 오늘 영상을 제가 제품명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안 드리는 게 나을까요? 제품 정보는 당연히 드리기는 할 거거든요. 영상 내에 기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토킹을 오늘 또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보시는데 제품 정보를 자꾸 얘기하면 흐름이 좀 끊긴다고 생각을 하시려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요. 뭐가 좋으신가요? 오늘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마인들이 어떤 게 더 좋은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많이 쓰는 화잘먹 로션. 발림성도 너무 좋고 촉촉해가지고 항상 진짜 메이크업 할 때마다 너무너무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리고 메이크업 영상이기는 하지만 사실 메이크업이 주가 되는 영상이라기보다는 진짜로 수다를 떨고 싶어서 온 그런 영상이거든요. 우리 좀 더 가까워지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커뮤니티랑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저한테 혹시나 듣고 싶은 썰이나 뭐 주제 이런 게 있냐고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마인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얘기를 다 풀면 오늘 밤새야 되잖아.
오늘 1박 2일 동안 메이크업 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으니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좀 3월과 잘 어울리는 주제들, 그리고 좀 중복적으로 나왔던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제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저의 대학 시절 이야기나 약간의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제 직업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뷰티 유튜버를 하게 된 계기라든지 아니면 뷰티 유튜버로서 뭐 썰 같은 거, 현타 썰이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뷰티 유튜버로서의 약간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지치지 않고 또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나 뭐 이런 삶에 있어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오늘 해볼 거예요.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왜냐면 또 이렇게 막 떠들다 보면은 그 얘기를 못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왔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나하나 좀 오늘 메이크업 해보면서 떠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로션까지 발랐고, 아 근데 너무 더워요 지금. 아니 보일러를 끈 줄 알았는데 보일러가 지금 이 방에 켜져 있었어가지고 너무 지금 이 방이 덥네요. 얼굴이 약간 붉어졌어. 아, 그거 발라야겠어. 립 세럼. 제가 지금 입술이 보이시나? 여기가 찢어졌어. 동강 났어. 그래서 립밤을 좀 발라야겠어요. 이거는 헤라 립 세럼이거든요. 근데 사실 립 세럼이라고 해가지고 립 세럼? 엄청 가볍게 끈 이래가지고 안 써보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헤라에서 뭐 살 때마다 이거를 사은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길래? 하고 최근에 한번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보습감이 미쳤어요. 완전 쫀득쫀득해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이러고 요즘에 조금 잘 쓰고 있습니다. 선크림 써줄게요. 이거 메디힐 거. 아니 이 메디힐 선세럼 있잖아요. 솔직히 큰 기대 안 했거든요. 솔직히 요즘에 선크림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약간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웬만한 선크림 다 괜찮아. 그렇게 막 밀리는 거 많이 없어요. 근데 얘는 또 다르더라. 그래서 괜찮네? 싶었어요. 이거는 진짜 되게 묽고, 근데 이게 묽으면서도 진짜 좀 수분감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남자분들 있죠? 선크림 바르기 싫어하시는, 난 조금이라도 막 이런 거 싫어 막 하는 그런 남자분들, 그런 분들도 무조건 잘 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싹싹 스미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거 진짜 좀 괜찮다 싶어서 요즘에 또 써보고 있는 친구입니다. 광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제가 쓰는 겁니다. 뷰티 유튜버로서의 고충이나 그런 행복했던 순간? 그런 거를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현타 왔을 때라던가. 일단 뷰티 유튜버로서의 고충은 약간 프리랜서의 단점과도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퇴근이 없다는 게 장점이다 단점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쉬면 나 말고는 내 일을 대신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회사원분들은 휴가를 내시면 이제 다른 분들이 인수인계해서 내 일을 대신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직종이다 보니까 제가 쉬면 그냥 이 일이 그냥 일시 정지가 된다는 그 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성격이 좀 일을 안 하면 너무 사람이 좀 우울해지고 되게 좀 무기력해지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가끔은 되게 지칠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여행 한번 가려면 여행 앞뒤로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행 전에는 일을 끝내놔야 되고 여행을 또 가 있을 때는 또 노트북을 가져가요. 그래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뭐 당장 마감이 있는데 내가 마감을 다 못 끝내고 왔어. 그러면 또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일의 연장선이 계속 이어지고 여행을 가서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좀 많다. 그리고 다녀오면 또 여행 동안 못한 일들이 있으니까 또 일을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좀 한 번도 맘 편하게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쿠션 에스쁘아 이거 가져왔거든요. 실크 스킨 레이어 쿠션.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 잠깐만. 쿠션 쓰기 전에 이거 써야겠다. 더샘의 컨실러. 이거 너무 좋아요. 나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잖아. 근데 컬러 선택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이거는 메이크업 하고 나서 바르면 저한테 좀 어두워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밝은 컬러로 조만간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올리브영 세일도 살 걸 그랬어. 까먹었어.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고충이 좀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이 정말 많고 화장품을 정말 많이 산다는 거? 근데 이게 또 어떤 분들은 부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싫다는 건 아닙니다. 화장품이 많은 게. 너무 화장품이 많다 보니까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찾기도 힘들고 정리를 잘 해놓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유통기한 다 체크를 해서 막 버리고 뭐 요래야 되는 작업들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남들보다 짐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화장품을 정말 많이 사요. 약간 또 오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브랜드에서 선물을 되게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사실 시딩 받는 것보다 제가 사는 게 몇 배로 많아요. 그래서 모든 화장품을 다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화장품을 많이 받으니까 화장품을 살 필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약간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고지식하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죄송해요. 이 영상 쓸 수 있을까? 근데 저 웬만하면 재촬을 최대한 안 하는 편이라서 올릴 거긴 한데 자꾸 이상하게 기침이 나오네요. 조금 더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좀 더 저음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 목소리가 원래 좀 저음이기는 하지만 그래가지고 예전에 뷰티 유튜버 좀 초반 시절에 있잖아요. 제가 지금 뷰티 유튜버 한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제가 2017년부터 했으니까 9년. 진짜 오래됐죠. 정말 오래됐는데 그때 초반 때 제가 추천템 영상을 못 찍었었어요. 한 3년은 못 찍었을걸요? 3년 넘게? 물론 그때도 제가 워낙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화장품을 많이 써봤고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너무 내가 써보지 않은 화장품들이 많고 내가 이거를 다 써봐야 추천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아직 너무 부족하고 나는 좀 더 많은 화장품들을 써봐야 비로소 추천을 할 수 있다.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도 어느 정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거든요. 화장품들이 정말 많고 비슷한 제품군이 많잖아요. 그거를 제가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뭐 예를 들어서 수분크림이야. 그럼 수분크림에 10개는 써보고 어떤 거 하나를 추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이런 생각이 좀 베이스로 깔려 있다 보니까 화장품들을 정말 많이 사는 편입니다. 많이 써봐야 또 더 좋은 제품, 또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올리브영에 1000만 원 썼는지 아시겠죠? 신상뿐만 아니라 그냥 진짜 많이 사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쿠션은 에스쁘아 실크 레이어 쿠션 이거 쓰겠습니다. 피치 우롱 컬러 가지고 있는데 이 컬러가 진짜 예뻐요.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사실. 왜냐면 세미매트가 저한테 대단히 만족스러웠던 적이 많이 없거든요. 보통 좀 바를 때 괜찮다 싶으면 시간 지나면 좀 무조건 떠요.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얘도 좀 그러지 않을까? 얘는 좀 안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우선 발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편하게 쓸 수 있는 스타일이고 딱히 스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하게 툭툭툭 발라주기에 정말 좋은 쿠션이고, 쿠션의 장점은 결 표현이 진짜 짝살 난다는 겁니다. 진짜 예뻐요. 피부 결을 되게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쿠션이라서 피부결 표현 예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얘가 모공 커버 이런 게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점이 결이랑 모공 커버는 잘해주거든요. 근데 커버력이 낮아요. 잡티 커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 얇게 바르기 때문에 이게 쌓더라도 커버력이 안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시면 기미랑 이런 것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가까이서 보이시려나? 어쨌든 제가 좀 그런 게 있는 편이라서 저는 잡티 커버가 좀 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좀 안 되다 보니 그런 면에서 아쉬워서 솔직히 엄청 손이 자주 가진 않더라고요. 최대한 편집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자꾸 잔기침이 조금 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덜어내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모공 결 커버 그리고 얇게 발리는 쿠션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 근데 저처럼 잡티 커버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컨실러를 사용을 하시던가 좀 더 커버력 있는 쿠션을 쓰시는 게 좋겠죠? 근데 얘가 세미매트 치고 진짜 안 건조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런 면은 또. 제가 건성이라서 진짜 세미매트 저한테 건조한 것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좀 덜 건조해서 시간 지나도 뜨는 거 이런 거 거의 없었어요. 오늘 수다를 떨라 그랬는데 또 신상 제품들을 쓰다 보니까 또 화장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뭐 어쩌겠어요. 제가 이렇게 화장쟁이인 것을 어쩌겠어. 어쨌든 간에 어디까지 얘기했죠 우리? 아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또 고충은 외모에 대한 그런 게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유튜버 분들이 또 다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이 숫자나 조회수 이런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직업이라는 거. 여기서 좀 저의 현타 같은 이야기도 같이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진짜 막 갈았어. 내가 이 영상에. 그리고 나 이거 좀 잘 될 것 같았어. 이 영상이. 근데 생각보다 그 영상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되게 현타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리즈를 할 기력도 안 생겨. 제가 또 마인드 리뷰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추천템 영상도 그렇고 어쨌든 좀 많은 화장품들을 보여드리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독을 안 하시고 정보만 딱 얻고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상이 궁금할 때 이제 제가 떴겠죠? 뜨고 이제 딱 정보 얻고 이렇게 나가시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리뷰 하나 만들려면 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몽땅 리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립 베이스, 모음지, 립 펜슬, 모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몽땅 리뷰를 가져올 때는 정말 많은 노력과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영상들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를 통해 당연히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지만 그거에 비해서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좀 자주 달리는 댓글이 뭐냐면 항상 그냥 추천에 뜰 때나 신상 궁금할 때 찾아와서 봤었는데 이제야 구독 누른다.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라도 구독 눌러서 너무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조금 그렇게 되는 점이 있다는 거? 몇 년 동안 제가 이거를 깨고 싶은 굴레였어요. 물론 내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나 자체를 좀 더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의 좀 큰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와인들이 진짜 저의 성공을 저보다 더 많이 바래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게 보이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또 막 엄청 빠르게 성장하는 또 채널은 아니다 보니까 항상 많이들이 댓글을 진짜 왜 떡상 안 하냐? 떡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이 정말 자주 달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구독자 오르는 그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기는 했는데 뭐 근데 구독자가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오래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조급함이나 조바심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제 눈에 어쩔 수 없이 보이잖아요. 저도 빨리 성장해서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된다면 난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화장을 못하고 화장을 하다 보면은 말을 못하고 다크서클을 좀 더 가려보도록 할게요. 진짜 감사해요. 와인들이 정말 너무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하고 어쨌든 그런 게 조금 현타가 오거나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제 얼굴을 보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뷰티 유튜버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예뻐 보여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는지 예뻐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더더욱 직업적으로도 저는 제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뭐 뷰티 말고도 그냥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예쁜 분들도 많고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저를 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된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우울했던 시절도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촬영을 정말 하기 싫었을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우울하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어쩌겠어. 이것이 직업 특성인 것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너무 연예인같이 예뻐가지고 메이크업 뭐 안 했는데도 그냥 예쁜 사람들. 너무 부러워. 저는 진짜 막 성형 메이크업으로 막 이것저것 갈겨야지 그나마 좀 괜찮다 싶은데 이거 파우더로 살짝 고정을 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뷰티 유튜버로서 행복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의 댓글을 볼 때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진심이에요. 그걸로 정말 힘을 많이 얻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와인들은 정말 심성이 너무 착한 분들이 많으셔. 그리고 다른 채널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제 채널은 좀 뚱댓을 달아주시는 와인들이 많거든요. 좀 길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댓글 단다는 게 정말 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다른 채널에 거의 댓글 안 달거든요. 제가 답글 남기는 거 말고는 댓글을 많이 남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더 감사하고 예전에는 댓글이 이 정도로 있지 않을 때는 모든 댓글에 다 답글을 다 달아드렸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막 옛날 영상들, 그러니까 제가 영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쌓인 영상들이 옛날 영상에도 막 댓글이 달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댓글들에는 다 답글을 달아드리기에는 쉽진 않더라고요. 그치만 최근 영상에는 제가 웬만하면 다 답글을 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써주신 정성을 알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뭐 3줄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답글을 최대한 3줄? 2-3줄로는 하려고 하고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 진짜로. 그럴 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 어떤 화장품을 샀는데 너무 좋았다.
이런 댓글들, DM들 이런 거 받으면은 너무 행복해요. 정말 뿌듯하고. 그리고 와인들이 또 자주 해주는 얘기 있거든요. 믿고 보는 미닝이다.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해주실 때가 있는데 그런 댓글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제 채널에 있어서 아까 막 그 고지식하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진짜 거짓말도 못하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예전에 회사에서도 좀 혀를 내둘렀어. 제가 너무 고지식하게 굴어가지고 어쨌든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런 채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을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추천템 영상들은 진짜 진심으로 리스트업을 하는 거거든요. 검열을 계속해요. 이게 여기 들어가도 될까? 그 정도인가? 혼자서 그런 검열을 거치는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짜 믿고 보는 미닝이라는 소리를 그냥 제 수식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타이틀처럼 하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될 수 있게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싶어요. 광고 이런 것도 진짜 좀 깐깐스럽게 따지고 근데 오늘 좀 눈썹 괜찮은 것 같은데? 전 좀 눈썹을 이렇게 길게 그립니다. 아무래도 여기 폭이 있다 보니까. 프루카라는 이걸 쓰겠습니다. 페리페라 망고미 베이지 애쉬. 제가 맨날 쓰는 거죠. 이 정도? 뷰티 유튜버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겠지? 기억이 안 나냐? 대학교 얘기 이런 것도 좀 해볼까 봐요. 왜냐면 이제 3월이니까 개강하고 개학하고 학교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하면 또 시즌과 잘 맞지 않을까. 저는 94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한 지 몇 년 됐냐? 5, 6년? 됐어요. 제가 20년에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제 나이치고 조금 늦게 졸업을 한 편이긴 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학교를 한번 갔다가 한 학기 다니고 휴학을 때렸어요. 휴학 때리고 반수를 하다가 학교를 자퇴를 하고 1년을 다시 공부해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졸업한 대학교에 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2년 정도 늦게 간 거죠. 그래서 졸업을 조금 늦게 했어요. 근데 제 대학 시절을 지금 생각을 해보자면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대학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분들 되게 많은데 저는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혹시 저처럼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려나? 어쨌든 그렇다고 제 대학 시절이 재미가 없었다 이건 아니에요. 저 정말 재밌게 놀았거든요. 대학교 때 술도 많이 먹었고 제가 또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정말 학교 끝나면 맨날 뭐 맥주든지 소주든지 술 마시러 가고 그게 항상 제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통학을 했었어요. 저희 학교가 저희 집에서 좀 멀었어가지고 막 막히고 이러면은 진짜 왕복으로 5시간 이렇게 걸리곤 했거든요. 기본이 4시간이었고 그 통학을 매일매일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 쌍꺼풀 테이프를 붙여놔가지고 좀 뗄게요. 왜 그럼 자취나 기숙사를 안 하셨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희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시지 않았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막 밀어붙이지도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저희 언니도 그렇게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너네 언니도 그렇게 학교 다녔는데 너라고 왜? 뭐 약간 이런 마인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그런 걸 안 시켜주셨고
저희 집이 그때는 좀 통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제 그런 거를 허락을 안 해주신 거죠. 기숙사는 좀 보내주실 의향이 있으셨는데 기숙사는 제가 또 싫었어요. 제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누구랑 같이 자는 거를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불편할 것 같고 룸메이트랑 둘이 사는 2인 방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너무 싫고 또 기숙사는 방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막 드라이기 소리 이런 거 막 들리고 할 텐데 저는 작은 소리에 좀 잘 깨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것도 싫고 할 거면 자취인데 자취는 이제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는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학을 했답니다. 너무 또 짜증이 났던 게 길에서 사실 4, 5시간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바도 제대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갔다가 집 근처에서 알바하려면은 완전 무슨 밤에 하는 알바 이런 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도 너무 싫었고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도 저는 항상 그 통금 시간이 12시인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조건 10시에 갔어야 됐어요. 놀다가 항상 난 10시에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집에. 이것도 정말 너무 스트레스인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저는 지금은 부모님의 간섭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이 삶이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고 어쨌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뭐 아시는 와인들도 있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원래 그 실용음악과였어요. 그래서 실용음악과를 가기까지의 과정이 있었겠죠. 입시 준비라던가 뭐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무래도 예체능 계열이 좀 그렇잖아요. 레슨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다 보니까 인문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아니지 경상대지. 어쨌든 일반 대학교에 간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좀 덜기 위해선 내가 학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드려야 된다라는 좀 약간 강박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또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녔었거든요. 공부는 또 열심히 해야 됐지? 근데 또 통학은 또 해야 됐지? 근데 난 또 놀고 싶으니까 또 놀고는 싶지? 근데 또 부모님은 나를 압박하지?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에 되게 휩싸여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제가 뭘 할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방황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힘듦도 엄청 컸던 것 같고 대학교 초반에 정말 재밌었고 열심히 살았지만 대단히 행복했나? 라고 생각하면은 그러진 않았던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조금 슬프죠? 뭘 슬퍼. 이러시고 근데 저 오늘 이거 써보려고요. 필리밀리 브러쉬. 귀여운 거 써보려고요. 쓰면서 또 토크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대학교 막 다닐 때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런 이유가 좀 있었답니다. 그리고 워낙 성격이 좀 주어진 일이 있으면 싫은 일이어도 최선을 다하는 편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오는 후회나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싫어요. 그거 너무 별로야. 그래서 무조건 하기 싫은 일이든 하고 싶은 일이든 다 좀 최선을 다하는 편입니다. 블러셔를 먼저 할게요. 오늘 뭘 쓸지 또 고민을 했거든요. 요거 2개 써보려고요. 롬앤 소프트 피치북이랑 투쿨포스쿨 피치 크러쉬. 사실 피치 크러쉬만 쓰려고 했었는데 그때 메이크업 했을 때 피치 크러쉬로만 블러셔를 했던 거라서 똑같이 하기가 또 괜히 아쉽더라고요. 하나만 쓰는 것도 좀 아쉽고. 그래서 2개를 쓱가가지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았다. 진짜 대외 활동 이런 것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아, 맞아. 그리고 저 그렇게 대학교에서 갔다가
복수 전공을 하다가 전과를 했어요. 그 과로. 별걸 다 했죠. 그래가지고 전과까지 또 했어가지고는 근데 전과하고는 그래도 조금 뭐랄까? 통학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줄긴 했어요. 캠퍼스가 달라가지고 좀 더 저희 집이랑 가까운 캠퍼스로 바뀌어서 거기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힘듦은 좀 없긴 했는데 근데 전과하고 나서 친구가 없었어서 되게 외롭게 살았죠. 아웃사이더처럼 살았어요. 근데 전과를 했더니 그 과는 또 조별 과제가 엄청 많은 과인 거예요. 근데 난 친구가 없잖아. 그런 것 때문에 또 좀 힘들었던 것도 있어요. 과제가 진짜 많은 과였어가지고 맨날 그냥 조별 과제, 개인 과제 하다 보면 또 중간고사, 개인 과제, 조별 과제 하다 보면 또 기말고사. 그리고 또 학교 끝나. 맨날 이런 피폐한 삶을 살았어. 그치만 이제 전과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알바도 해보고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그쵸? 부드러운 피치. 예쁜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가 학교 다닐 때였었거든요. 대학교 다니면서 또 했던 거라서 2017년 3월부터 뷰티 유튜버를 했거든요. 에뛰드의 뷰티즌이라고 서포터즈 같은 느낌인데 이제 막 유튜버들을 약간 육성하는 그런 서포터즈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에뛰드 제품들 주고 그리고 유튜브 하는 방법 같은 걸 알려줘요. 편집 방법이나 그런 것도 알려주고 그거를 제가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튜버 생활을 시작을 했던 거죠. 다시 생각을 해봐도 진짜 그 뷰티즌 하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때 친했던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친하게 지내면서 소통을 하고 있고 마잉들도 많이 아실 만한 유튜버 분들이 다 거기에 있으시거든요. 저의 그 유튜버 인맥은 거기서 파생이 됐다 라고 할 정도로 좋은 친구들을 진짜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그 분야에서 너무 잘하고 있고 각자 자리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배울 점도 정말 많고 살짝 발라줬더니 아주 상큼상큼해지지 않았나요? 기분이 좋네. 블러셔는 좀 이따 더 발라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여기서 스탑을 하실 거고 아이 메이크업 하니까 조금 더 땡길까요? 그래서 유즈 시트러스티 써볼게요. 이거 되게 궁금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게 좀 아쉬웠어가지고 너무 허옇기도 하고 음영이나 이런 구성면에서 아쉬워서 저는 엄청 손이 많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치만 마인드 보고 싶다니까 해야지. 그럼 뭘로 해볼까요? 요거 2개 섞어가지고 베이스 깔아봅시다. 그래서 제가 근데 왜 그걸 시작을 하게 됐냐. 뷰티 유튜버를. 그런 것도 이제 여기서 얘기를 드리면 좋겠죠?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때부터 저는 유튜브 보는 걸 좋아했어요. 진짜 1세대 분들 있잖아요. 신님이나 막 뭐 짜미님, 뭐 라뮤크님 등등. 그 시절부터 뷰티 유튜버를 되게 많이 봤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꾸미는 거를 좋아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힐링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오늘 어디까지 얘기를 하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너무 또 딥하게 가나? 어쨌든 좀 인생이 우울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럴 때 그런 뷰티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되게 힐링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그런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분들한테. 나도 뭐가 됐든 간에 제 인생의 목표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있었어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막연히 있었어요. 유튜브를. 근데 그러다가 사실 맨 처음에는 2016년에 말 정도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일상 브이로그
영상을 하려고. 그때 브이로그도 거의 없었을 시절이거든요. 그때 내가 브이로그를 계속 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제가 브이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조금씩 올리다가 이제 에뛰드 이 뷰티즌 공지 같은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뷰티 유튜버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그 에뛰드 공지를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된 거죠. 그게 진짜 경쟁이 엄청 치열했어요. 그때 아이돌 오디션처럼 봤거든요. 카메라 테스트도 하고 별걸 다 하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뷰티 유튜버가 돼가지고 요거 써볼게요. 상큼한 셀그.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워낙 화장품을 좋아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걸로 일을 할 수 있고 제가 써본 제품들도 추천해드리고 팁도 알려드리고 하면서 어쨌든 이런 쪽으로도 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메인은 당연히 뷰티겠지만 조금 더 저의 그런 카테고리나 이런 거를 넓히고 싶어요. 올해는 뭐 지금까지도 그래왔긴 했지만 좀 더 패션이나 뭐 저의 일상 같은 것도 공유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오늘같이 저의 가치관이나 좀 저의 삶에 있어서 얘기하는 시간도 많이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뭘 대단한 삶을 살아서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성장 과정을 공유를 하면서 마인들도 댓글을 달아주실 테고 제가 그런 거에 있어서 또 배우는 게 있을 거고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제가 말을 너무 못하는데요. 대충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약간 지금 부어 보이죠? 이게 흰기가 확실히 있어서 조금 부어 보여요. 이 음영 컬러를 좀 써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뷰티 유튜버는.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또 그런 얘기 막 해주셨잖아요. 안 지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 같은 게 궁금하다라고 또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거의 9년을 유튜버를 하고 있잖아요.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약간 병행한 거는 3년 정도고 2020년부터는 진짜 그냥 전업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예전에, 정말 예전에는 너무 지칠 때가 있긴 했거든요. 그만큼 성장이 너무 안 되고 제가 그때는 무조건 일주일에 무조건 영상 하나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 라는 저만의 약속을 세워서 그렇게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약간 강박처럼 이제 느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막 그만두고 싶다 생각 진짜 많이 했었어요. 유튜브 이제 그만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혼자서 한 적도 정말 많고 근데 제 성격이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약간 좀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네. 그래서 좀 힘들다가 금방 다시 일어나요. 제가 타고난 성격 같기도 하거든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 자체가. 잠깐 또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마음 정리를 좀 하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뭐 하나하나 따져봐. 그러다가 또 괜찮아져요. 투크 워터프루프 슬림 라이너 번트 토스트 쓰겠습니다. 이것도 새로 나온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실용음악과라고 했잖아요.
아니, 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전 좀 자부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살았다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나중에 후회하는 게 싫어요. 돌이켜 봤을 때, 아,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게 싫어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도 지나니까 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내가 그때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뭐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미련이죠, 미련.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살아보니 그게 또 미련이 생기네? 그렇다면 더 열심히 하자. 가 되는 거죠. 제가 중3 때부터 학원 다니고 어쩌고 했으니까 20살 때까지라고 하면은 사실상 4년이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짧은 기간이네. 지금 내가 뷰티 유튜버를 더 오래 했잖아. 근데 그 시절에는 그게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고등학교 내내는 진짜 거기에 몰빵을 한 거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살짝 말했지만 좀 방황을 했다 했잖아요. 그걸 그만두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되고 싶은 것도 없고. 진짜 너무 간절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간절했던 거를 잃어버리니까 나 이제 뭘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방황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새롭게 제대로 찾게 된 꿈이라고 해야 할지 너무 거창하게 또 말하는 것 같네. 어쨌든 그게 이제 뷰티 유튜버였던 거죠. 음악 쪽은 포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포기하면 나한테 지는 것 같은 거지. 그 생각 하나로 지금까지 열심히 버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지독스럽지 않나요? 사람이? 좀 내가 말하면서 이렇게 지독하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밤새서 공부하고 학교 가서 시험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도끼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인데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좀 지치는 느낌이 덜한 게 예전보다 약간 구독자 오르는 속도도 조금 더 높아졌고 와인들도 댓글 진짜 많이 달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힘이 나고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한 일이라서 그냥 소위 말하면 좀 물 들어오는 느낌이 살짝 나니까 노를 젓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 마행들이 그래서 제가 열일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또 걱정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워낙 성격상 그렇게 빠르게 지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9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다는 거를 들으시면 아시겠죠? 이걸로 음영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무슨 얘기 하려 했죠? 마행들?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원동력, 저는 좀 불안함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불안핑입니다. 그리고 열등감도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열등감을 안 좋게만 보진 않아요. 남들에게 안 좋게 발현되면 질투를 한다거나 그 사람이 막 잘 됐을 때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잠을 못 잔다거나 이런 류의 열등감이면 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런 류의 열등감은 아니고요. 열등감, 부러운 마음, 건강한 부러운 마음으로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저렇게 돼야지. 그런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나라고 왜 못해? 나도 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저에게 큰 원동력이 돼요. 음영 넣으니까 조금 더 나아졌구만. 그리고 또 불안함도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현재에 만족하고 사는 삶도 너무 좋고 너무 건강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의 그 큰 틀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저의 추구미. 발전 없는 삶이 싫달까요? 그러니까 유튜버를 하면서 그런 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노력과 잘 되는 게 마냥 비례하진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알고리즘이 그냥 갑자기 빵 떴다든지 어느 정도의 운과 뭔가 시기와 타이밍 그런 것도 좀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도 되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자꾸 힘든 얘기를 하지? 그만할게요. 너무 또 나 선생님들 좀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닐지 생각이 조금 드는데 홀리카 베이지 우드 써주겠습니다. 한 번도 그 떡상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갑자기 뭐 어떤 한 영상이 빵 터진다거나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진짜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는 채널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애교살 이렇게 음영 넣어주기 아주 딱 좋더라고요. 자꾸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힘든 얘기를 좀 몇 번 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저는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상 만드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윈도우에 있는 무비메이커인가? 맞나요, 그거? 그거 막 혼자서 해가지고 영상 만든 적도 있고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막 포토샵 이런 거 저희 언니가 막 포토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곁눈질로 막 배우면서 그때부터 포토샵을 썼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영상 편집하는 거 좋아요. 재밌고 그래서 혼자서 예를 들어 내가 유튜버 생활로 벌이가 너무 안 되고 이쪽 일을 그만두면 나 뭐 해먹고 살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영상 편집자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잠깐 부업으로 실제로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너무 불안정한 삶일 때 좀 편집자 일을 살짝 했었습니다. 마잉들은 모르셨죠? 소이로즈 이 컬러로 음영을 조금 더 줘볼게요. 몇 분의 채널의 영상을 맡아서 제가 편집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 컬러로 이렇게 트임을 딱 줬더니 예쁘더라고요. 약간 이 오렌지 컬러랑 어우러지면서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수다 떨면서 메이크업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무편집이라 더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강박이 살짝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메이크업 지금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지금 손 가는 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들.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 좀 구려도 이해해주세요. 멀티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아닐까? 눈 앞머리에 넣어주니까 진짜 예쁘죠? 예쁘군. 요즘 진짜 메이크업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가루 메이크업도 보고 싶다는 마인드들이 있었어가지고 하려고 옷도 사놨거든요? 근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언제 한번 꼭 해야 할 거야. 제가 메모해놓은 거를 봤거든요?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했더라? 하면서 근데 나 얘기 다 했는데? 뭐야? 생각보다 얘기가 좀 금방 끝났잖아? 근데 메이크업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큰일이다. 오늘 영상 도대체 몇 분이 되려고 이러는 거지? 이거는 라이트 살몬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이걸로 진짜 살짝. 이거 너무 힘줘서 빡 발라버리면은 되게 뭉치고 안 예쁘거든요?
진짜 살살 발라주세요. 양 조절을 해가면서 디테일하게 발라주십시오. 아, 요즘에 제가 빠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아, 그 글도 있었다. 저의 그런 덕질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던데 제가 또 덕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거 써줄게요. 요게 진짜 애교살을 쓰면 짱 예뻐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항상 뭔가를 되게 덕후처럼 좋아하는 모먼트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빅뱅. 저의 학창 시절을 책임졌던 그런 아이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진짜 오래 좋아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까지도 계속 콘서트 다니고 팬미팅 다니고 했었죠. 근데 막 멤버들의 다양한 사건들이 터지면서 탈덕했습니다. 네, 탈덕을 하고 그 이후로는 그냥 뭐 남은 멤버들 앨범 나오거나 이럴 때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주는 정도인 것 같고요. 토피 모카 컬러? 아니다. 멜티드 헤이즐 컬러로 좀 아이라이너 살짝 풀겠습니다. 오늘 아이라이너가 생각보다 좀 진해서 괜히 이걸 썼나 싶기도 해요. 좀 검은색에 가까운 아이라이너였어. 제가 또 굉장히 좋아했던 게 헨리를 진짜 좋아했어요. 나 혼자 산다 나와가지고 한창 막 화제됐을 시절 있잖아요. 그때 저도 그 나 혼자 산다 보다가 빠져가지고 그때 한 1년 정도? 그때 되게 열정적으로 좋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다가 1년의 사건으로 또 탈덕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또 멀어졌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로 일단 하고 속눈썹을 좀 붙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뭘 붙여볼까 하다가 올리오 속눈썹 붙이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클리어. 제가 그러다가 또 다음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그룹이 좋아했던?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기도 한데 피크타임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우승을 했던 배너라는 그룹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냐? 모양이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그때 아니다 작년은 아니구나. 재작년에 영통 팬싸도 한번 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썰을 겟레디로 한번 풀어드렸던 적도 있어요. 라인들이 되게 재밌게 봐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까지는 참 행복했는데 친구들이 또 중소 돌이다 보니까 좀 이래저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소속사가 계약이 끝나면서 다른 새로운 소속사를 못 구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활동이 조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라서 응원하고 있으나 덕질할 것이 없는 뭐 그런 상황? 그냥 제 현생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되게 활동하고 이럴 때는 콘서트도 무조건 가고 공방도 한 번 정도는 꼭 갔었어요. 시간이 맞다면 공방도 한 번씩 가주고 그렇게 또 좋아했었거든요. 열정적으로.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또 여러분들 제가 인스타에 약간 티를 내긴 했는데 왕가하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모든 여성분들이 나 같은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 처음에는 그 영화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에 휩싸여 있다가 단종을 연기한 박지훈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지훈이라는 사람을 또 찾게 되는 거야. 제가 그 푸디오 2도 진짜 열심히 봤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도 막 나면서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너무 뿌듯한 거야. 그 친구가 너무 잘 되고 배우로서도 연기를 너무 잘하고 본업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박지윤 씨 영상이나 그가 지금까지 한 필모를 찾아보다 보니까 결국에 입덕을 해버린 거죠. 진짜 입덕 부정기였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는 인정을 하기로 했어. 내가 입덕했다는 사실을 어쩌겠어. 제가 진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가수나 뭐 이렇게 덕질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좀 비슷한 느낌의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소나무 취향이에요, 제가 좀. 근데 박지윤 씨는 제가 평소에 그 덕질하던 사람의 상은 아니거든요. 너무 잘생겼지만. 그래서 부정을 하고 있다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나 잘생긴 남자 좋아했네? 이러면서 인정해, 받아들여! 약한 영웅은 진짜 너무 재밌어서 한 번씩 더 돌려봤어요. 저희 언니도 완전 과몰입을 해가지고 둘이서 막 영월에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영월로 여행 가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다면서요. 너무 좋은 효과인 것 같아. 영화의 순기능이라고 해야 될까? 지역 경제가 이렇게 같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더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 그런 것도 참 좋은 일이죠. 속눈썹 펌이 살짝 풀려가지고 조금 마음에 안 드네. 불고데기를 살짝 해주겠습니다. 조금 더 바짝 올려줄 필요가 있어. 덕분에 영화관도 진짜 오랜만에 간 것 같아요. 요즘 영화관 갈 일이 정말 없잖아요. 좀 영화관에 많이 안 가는 분위기가 됐다 보니까. 저 이거 2차 뛰었잖아요. 아, 그리고 최근에 그 무대 인사, 1000만 기념으로 무대 인사 풀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티켓팅 날짜처럼 시간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대기를 타고 있어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지 떴을 때부터 제가 계속 대기를 탔어요. 일하면서 그냥 계속 들어가 본 거야. 그렇게 해서 1시에 딱 열려가지고 진짜 빠르게 들어갔거든요. 대기 번호가 200번대였으니까 저희 언니는 100번대였고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계속 이선좌가 뜨더라고요. 와, 내가 진짜 무인 티켓팅이 이렇게 빡세다니. 대기가 나중에는 10,000명 넘어가더라고요. 미쳤어. 박지윤 씨가 뭐 연기도 잘하고 본업 잘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있고 잘생긴 것도 잘생긴 건데 성격이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팬들한테 진짜 잘해. 무대 인사 그 쇼츠들로 더 팬들이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거에 더 치였던 게 있어가지고 팬들이 해달라는 팬 서비스 같은 거를 다 하나도 안 빼고 다 해주시더라고요. 마스카라를 하면서 조금 더 속눈썹을 잡아보겠어요. 오늘 뭔가 메이크업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느낌이 조금 들랑말랑합니다. 와인들은 요즘에 어떤 거에 빠지셨나요? 제가 속눈썹 할 때는 또 약간 조금 더 조용할 수도 있어요. 좀 섬세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나 또 집중하느라 말을 안 하고 있었네. 이런 게 뭐 무편집의 맛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쉴 새 없이 떠들겠어요. 이마 축소 이야기도 살짝 쿵 해보자면 진짜 아직까지도 문의가 정말 많이 와요. 근데 저도 정말 병원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지만 의료법상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답답해요. 저도 답답합니다. 내 돈 주고 했는데 왜 말을 못하는 거야. 내가 협찬받은 것도 아니고.
아, 여기는 속눈썹이 너무 많이 풀렸네. 살짝 지저분하게 됐어요, 지금. 저는 속눈썹 숱이 좀 많고 조금 긴 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속눈썹 펌이 풀릴 때는 지저분한 이 느낌이 너무 싫은 것 같아. 속눈썹 붙였을 때 그래서 좀 다른 분들보다 덜 깔끔해 보이는 느낌? 그러면 속눈썹을 안 붙이시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속눈썹을 안 붙이면 또 너무 좀 부족해. 속눈썹은 무조건 붙여야겠는데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 너무 싫다는 거지. 이제 그냥 제가 수술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무 느낌이 없고 감각은 완벽하게 돌아오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조금 둔한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아프거나 막 땡기는 느낌이 든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진짜 보시는 분들마다 너무 잘 됐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스스로 거울 볼 때마다 진작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요. 언더 속눈썹. 근데 제가 올해 또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쌍수를 너무 하고 싶습니다. 쌍수 고민한 지 사실 진짜 오래됐는데 언젠가는 꼭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또 예뻐졌다라는 소리를 굉장히 또 많이 듣게 된 게 쌍태에 붙이고 쌍꺼풀이 더 두꺼워지면서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아 이거 쌍수해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쌍수는 많이 부어서 그게 사실 좀 걱정돼가지고 더 미루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워낙 잘 붓는 체질인데 쌍수하면 더 붓겠죠? 그러면 정말 한 몇 주간은 영상을 못 찍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좀 미루고 있어요. 난 일을 해야 된다고. 아! 씨. 얘기하다가 Oh no. 이렇게 마스카라가 묻었을 때는 바로 닦지 마세요. 그냥 말리세요. 말리고 걷어내는 게 더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쌍수를 하면서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사람의 욕심은 또 끝이 없죠. 그 뒷밑 트임이라고 하죠. 여기를 살짝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부작용이 조금 있어 보여가지고 고려가 될 부분이기는 해서 그건 좀 더 고민을 해보려고요. 제가 워낙 쫄보라 부작용이 되게 크리티컬하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저는 전혀 생각이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윤곽수술 이런 것도 옛날에는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너무 컴플렉스가 심하니까 지금도 진짜 심해요. 얼굴형이 너무 여기가 너무 넓어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는데 그래도 윤곽수술은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무조건 부작용이 따라오는 거여가지고 하이라이터를 넣어줘야겠어. 일단 롬앤 이거 좀 밝은 거 있죠. 이거 살짝 묻혀서 한번 가볍게 좀 넣어주려고. 이마 축소 흉터는 정말 거의 없는 편입니다. 보이시죠? 오늘 하이라이터가 엄청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 롬앤 거 하이라이터 요거 쓸까 하다가 그래도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쓸래. 클리오의 레몬 별사탕. 제가 아멜리 스파이시 피치를 가져와 봤어요. 오늘 또 봄봄한 느낌이니까 둘 다 좀 써볼게요. 미친. 개오바 아니야? 탈출했어요. 왜 이래?
아니, 뭐야? 클리오 거 이런 적 있으신 분? 어머, 나 처음 이랬어. 어머? 왜 이래? 미쳤나? 정신 나갔니? 어? 아, 진짜 깜짝이야. 진짜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갔으면은 책상 아래로 떨어지는 구도였어. 오, 진짜 놀랬네. 눈 앞머리는 밝히는 느낌은 살짝만 내주겠어. 살짝만 이렇게 내주고 거기다가 숑. 진짜 예쁘죠? 오늘 뭔가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피치피치한 느낌이랑 레몬색이 또 잘 어우러질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예쁘군요. 이렇게 해주고 스파이스 피치를 눈 앞머리에 살짝 더 피치빔을 주면 예쁘지 않을까? 이 스파이스 피치가 밝혀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코랄 빔을 뿅 넣어주는 거지. 예쁜 것 같은데? 그쵸? 이거 살짝 애교살에도 발라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오늘 눈두덩 위에 펄도 없고 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바르고 있어. 근데 티가 거의 안 나긴 하네요. 저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작은 디테일이 모여서 메이크업 한 끗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아까 마스카라 묻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스크류 브러쉬로 긁어내주면 돼요. 그래야 좀 더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번지는 거 좀 덜하게. 네, 마님들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요? 커피 먹었더니 가고 싶어. 제가 화장실 다녀오면서 립을 좀 골라봤는데 아주 고민이 되더라고요. 뭘 써볼지. 좀 이따 마님들이 좀 골라주세요. 이래놓고 내가 고르는 거지만 그래도 골라달라고요. 근데 못 고르겠으니까. 입술이 또 그새 건조해져가지고 한 번 더 립밤 좀 발라줬고 약간 좀 메이크업의 디테일을 좀 더 잡는 것이 좋겠어요. 와, 진짜 화장 오래 한다 싶으시죠? 근데 이렇게 토크를 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원래 메이크업 영상이 진짜 오래 걸려요. 진짜 디테일하게 사실 하는 거를 짧게 보여드리는 그런 거여가지고 아, 이 영상 마행들이 어떻게 보시려나. 오늘 정말 말 너무 못하잖아요? 횡설수설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뭐 어쩌겠어. 제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또 화장실 다녀오면서 마행들이 듣고 싶다는 썰 한 번 더 보고 왔거든요.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더 추가로 무슨 얘기 해볼까 하면서 봤는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 같은 거? 그런 거를 물어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어쩌겠어 뭐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약간 이런 류의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류의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을 좀 많이 하면 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제가 완벽주의가 좀 있는 성향이라서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아, 괜찮아. 뭐 어때? 어쩌겠어. 괜찮아. 이런 류의 말을 스스로에게 되게 많이 해요. 방금처럼.
그리고 어쩔 수 없다. 그럴 수 있지. 이런 류의 말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럴 수 있지라는 단어는 특히 제가 예전에 이제 재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1년 동안. 그때 재수학원을 다녔을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그럴 수 있지. 요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런 마인드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이후로 그거를 항상 좀 머리에 되새기고 그렇게 살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또 빠진 게 있거든요. 코에다가 점을 찍어주겠어. 이렇게 이거 색깔이 너무 딱딱이죠? 코에 점 찍어주는데 완전 제격이야. 이렇게 해주고 아까 여기 섀도우 지워진 게 거슬리네? 섀도우 좀 보수 작업 좀 해줘야겠다. 보수 작업 들어가실게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도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제 남자친구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되게 무던한 성격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더 좋은 일은 너무 좋고 슬픈 일은 너무 슬픈. 근데 감정 기복이 평소에 막 이러진 않고요.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행복한 일은 더 행복을 더 많이 느끼고 슬픈 일은 더 슬픔을 좀 더 많이 느끼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제 남자친구는 좀 무던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 남자친구랑 막 연애썰? 이런 것도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더 나중에 얘기해 볼게요. 그게 지금 들어가면 오늘 영상이 끝나질 못해. 각 잡고 한번 풀어보는 걸로. 언제 한번. 남자친구랑 굉장히 오래 사귀고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로 몇 년 차야? 8년 차거든요. 굉장한 장기 연애 커플이죠. 블러셔 우리 좀만 더 올립시다. 블러셔를 아니 진짜 저만 그래요? 맨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은 조금만 더 할까? 조금만 더 할까? 막 이렇게 자꾸 추가를 하게 돼. 막 그런 거 있잖아. 오늘 진짜 메이크업 대충 하고 나갈 거임. 이러다가 하이라이터까지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저는 하이라이터를 한다? 요게 진짜 꾸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스럽게 하고 나갈 때는 하이라이터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메이크업에 있어서 가장 좀 포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립은 무조건 발라야 되는 것 같아요. 립 안 바르고는 나갈 수 없어. 베이스를 안 바르는 한이 있어도. 각자 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내가 이거는 무조건 포기를 못한다. 저 렌즈가 더 심하다. 렌즈가 화장인가요? 저는 솔직히 렌즈를 화장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렌즈 껴도 뭐 얼굴에 바른 거 없으면 그게 쌩얼 아닌가요?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숨 쉬듯 자연스러운 건데 렌즈를 낀다 하는 것은 나에게. 저번에 그것도 봤던 것 같아요. 뭐 라섹이나 라시카 할 생각 없으시냐고도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렌즈를 너무 좋아하고 예쁜 렌즈 끼는 거 좋아해서 라식이나 라섹 하면은 렌즈 끼는데 어느 정도 제약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서 절대 생각 없습니다. 좋아. 이제 립을 발라볼까요, 여러분? 화사하다. 봄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또 기분 좋아져. 기분이 너무 좋잖아. 라이브도 해야 되는데. 저 진짜. 맨날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요. 맨날 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해요. 내가 맨날 이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에 롱폼이고 숏폼이고
예전보다도 영상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더 갈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좀 라이브 할 시간이 안 나네요. 마이님들이 밖에 많이 있을 시간대나 이럴 때는 또 키면 안 되고, 또 최대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좋으니까 그런 최적의 시간대를 막 찾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각질이 이렇게 잘 불려져 나와요. 요거 헤라 거 너무 괜찮아. 근데 여기 아프다. 찢어진 거. 저는 무조건 이렇게 립밤을 듬뿍 발라놓고 립 바르기 전에 이렇게 물티슈로 빡빡 제 입술을 사정없이 닦으면서 각질을 벗겨냅니다. 이렇게 해야 입술이 예쁘게 발리거든요. 입술에 워낙 또 각질도 많은 스타일이라서. 근데 이런 과정까지는 너무 좀 뭐랄까?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동안은 스킵을 했었는데 오늘은 무편집이니까 다 보여드리게 되네요. 어쨌든 입가 한번, 입술 안쪽까지는 바르진 않고 그냥 입가를 가볍게 또 당겨줍니다. 이렇게 또 당겨주고, 우선 립 펜슬을 먼저 바를게요. 요즘에 너무 잘 쓰는 건데 포렌코즈 립 펜슬 밀크티 누가거든요. 이거를 쓰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런 완전 컨실러 같이 입술 커버하는 그런 색인데 너무 시멘트 같은 컬러가 아니라서 괜찮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입술 커버하기가 좋은 그런 느낌? 그래서 요즘에 좀 잘 쓰고 있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좀 누디하게 만들면서도 입술 라인을 좀 흐트리는 그 느낌이 들어요. 그쵸? 요즘에 좀 잘 쓰고 있는 립 펜슬이고요. 여기다가 뭐를 쓸까? 여기다. 하트 퍼센트 베이지 살몬이거든요. 이걸로 살짝 더 발라줄게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좀 어떤 느낌으로 이제 좀 하고 싶냐면 아예 이제 채널에도 올릴 수 있게끔 카메라로 진행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은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휘뚤마뚤 하는 건데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 또 컨텐츠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그냥 맥북 프로만 쓰고 있기도 하고 제 컴퓨터 사양이 그게 받쳐줄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직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몰라서 요즘에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게 좀 갖춰지면은 그렇게도 한번 해볼 것 같은데 그게 또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 전에 라이브를 꼭 키긴 하려고요. 핸드폰으로 가볍게. 그렇게 해서 약간 주제 같은 거를 좀 정해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해보는 것처럼 같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수다도 떨고 마이님들이 궁금한 거 제가 그때그때 답변 드리고 이런 소통하는 느낌의 방송을 한번 진행해보고 싶어요. 좀 정기적으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요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립은 지금 요거 클리오 햇살뜰 사슴 코랄 요거랑 롬앤 미스터 미스티 피치 요거랑 밀크터치의 글로스가 또 신상 컬러들이 추가가 됐거든요. 제가 그때 올리브영 세일 때 얘네도 샀었는데 배송이 늦게 와가지고 얘까지 제가 못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가 고민입니다. 한번 발색을 해볼까요? 손에다가. 이것이 햇살뜰 사슴 코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스티 피치. 근데 롬앤이랑 클리오는 이게 첫 발색이 진짜 발색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시간 지났을 때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또 밀크터치 글로스가 완전 봄 느낌으로 뽀용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직. 지금 처음 발색해보는 거야. 너무 예쁘다. 미쳤나? 자, 보시면 9호
10호, 11호 순서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개 다 너무 예쁘죠? 약간 오늘의 메이크업 감성이랑은 10호 귤색 같은 컬러가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클리오랑 롬앤. 둘 다 너무 예쁘죠? 이게 좀 더 코랄코랄한 느낌이고 이게 좀 더 부드러운 느낌. 얘가 더 상큼하죠? 컬러가. 일단은 우리 미스티 피치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밀크터치 글로스를 얹어봅시다. 어떠세요? 오늘 전반적으로 유즈 스트러스 티도 그렇고 더 주황주황 살구한 느낌이 더 있으니까 조금 더 주황스러운 컬러를 얹어볼게요. 여기다가 틴트 바를 때 나는 너무 입술이 붉어진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꼭 베이스를 한번 바르고 발라보세요. 그러면 더 이렇게 연하게 누디한 감성으로 바를 수 있거든요. 붉어지지 않고. 저도 원래 입술이 아예 색깔이 없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누디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너무 예쁘잖아. 조금 더 시간 지나면 더 예뻐지겠죠? 오늘 근데 입술 찢어진 것 때문에 표현이 좀 덜 예뻐 보이긴 한다. 그죠? 어쨌든 정말 예쁩니다. 딱 봄라이트 느낌. 여기다가 아까 10호 텐저린 팝 요거를 좀 발라보면 귀여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귀엽다는 건 아니고 색감이 조금 더 얹어보자 이 말이에요. 근데 머리하고 을걸. 저는 원래 머리하고 립 바르거든요. 근데 머리까지 하는 거 찍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편집 메이크업 그렇게 하나요? 아니 나 근데 오늘 필리밀리 이거 브러쉬 쓴다고 해놓고 한 번밖에 안 썼네? 너 나가. 안 되겠어. 자식아. 우선은 메이크업은 이걸로 마무리해볼게요. 머리를 또 해봐야지. 오늘 뭐 토크 진짜 많이 했으니까 머리 하는 것까지는 안 찍을게요. 저 머리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안녕. 짜란. 머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원래 오늘 뭐 분량이 좀 안 될 것 같으면은 머리 하는 것까지 찍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이 너무 많네요. 저도 이제 알게 되었고요. 지금 요거 좀 바를게요. 이츠스킨 건데 목에다가 좀 발라줘야 돼. 톤을 살짝 맞추기 위해서는 아시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목이 별로 안 나오기는 하네. 그래도 발라야지. 그럼. 오늘 원래 고데기 하는데 약간 맨날 똑같은 머리 하는 게 조금 지겨워가지고 단발이 좀 스타일링에 제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고데기로 약간 물결 펌을 해볼까? 했어요. 근데 완전 대차게 망해가지고 지금 아직 물결 펌 할 길이는 아닌가 봐요. 길이가 너무 짧아서 완전 이렇게 빵실해지는 거야. 안 되겠다 이러고 급하게 반묶음으로 묶었습니다. 간만에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닌데? 나 배고픈가? 배에서 소리가 났네? 들어갈 것 같아서 좀 머쓱해요, 여러분. 목걸이 좀 해줄게요. 목걸이 하고 왔어요. 마무리로 립 한번, 그러니까 텐저린 팝만 살짝 더 얹어주고 오늘 영상 끝내보자. 갑자기 반말. 여기 요즘에 약간 글로스를 인중까지 살짝 발라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더 입술이 촉촉해 보여. 여기가 광이 나니까. 입술도 더 도톰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됐어. 지금 마인드는 안 보이겠지만 눈앞이 난장판이 난 상태거든요. 자꾸 뭐가 떨어지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진행해봤습니다. 어떠셨을란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편집으로 해봤는데 라디오 듣는 느낌으로 그냥 저의 주절주절 거리는 걸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그냥 틀어놓고 이것저것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마인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진짜 마지막 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인들, 그럼 우리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냅시다. 안녕! 안녕!